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방관계법규를 담당하고 있는 이근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방관계법규는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4가지 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좀 이따 같이 확인하지만요. 그러면서 그 4가지 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주 깊이가 있고 어렵고 그런 건 아니에요. 소방과 관련된 어떤 전반적인 개요, 또 그리고 틀, 또 세부적인 일부 내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일정 부분 이해와 큰 틀을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시험의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그 암기가 꼭 수반이 돼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것 위주로 일정 부분 정리하고, 그리고 조금 힘드시더라도 시험 볼 때까지는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원하시는 점수까지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 먼저 요 4가지 법은 법마다 제정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소방 관련 법규의 연역을 먼저 얘기 드리고, 그리고 가장 먼저 할 소방기본법의 그 제정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봅니다. 우리가 지금 먼저 소방관계법규와 관련해서요, 소방관계법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그 연역을 먼저 한번 잠깐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소방법이라는 법이 있는 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소방법이라는 법은 벌써 4가지 법으로 분할된 지 10년도 넘었어요. 여기서 봅니다. 과거에 소방법이라는 법이 있었거든요. 소방법이 여기 1958년도에 제정이 된 소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던 게 어떻게 하냐면요, 너무 법 체계가 복잡하고 내용이 많다가 보니까 이 법이 분할이 됐어요. 분할. 4가지 법으로 4분할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4분할이 됐거든요. 요게 2003년도 여기 5월 29일에 4가지 법으로 분할되고, 그리고 이렇게 분할되고요. 요게 시행된 게 2004년도 5월 30일서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4가지 법으로 분할된 체계 속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4가지 법을 한번 봅니다. 물론 여기 제가 얘기 드린 4가지 법은요 전부 소방관계법규의 그 시험범위 대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4가지 법을 공부를 하거든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지금 하려고 그러는 소방기본법, 소방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안을 엮어놓은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소방시설 공사업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소방시설 공사업법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한번 봅니다. 소방시설을 대해서 설치할 때 공사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와 관련되는 거를 규율한 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설에 어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시공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감리할 때 어떻게 하고, 또 완공할 때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소방시설 공사업법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게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밑에 봅니다. 일단 한번 써보고요. 소방시설 설치하고 유지 및 안전관리하는 법,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요런 법이 있는데요. 근데 이 법은 얼마 전에 법명의 일부 명칭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요 앞에 화재 예방이라는 그런 단어가 추가가 됐다. 그래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4번째 봅니다. 요 법이 약간 좀 어렵다고 느끼실 거예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위험물 안전관리법. 아무래도 위험물의 화재라든지 폭발 위험성이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빼놔서 안전관리와 관련되는 것을 빼놓은 이런 법. 그래서 요 4가지 법이 소방관계법규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법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먼저 소방기본법 여기서부터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여기서부터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소방기본법의 제정 목적 한번 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4가지 법은 법마다 다 제정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재정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가 한 번씩 나오기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볼게요. 거기 뭐라 했습니까? 이 법은 하고 나왔죠? 소방기본법을 공부할 때 이 법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방기본법을 얘기하는 내용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화재에 대해서 예방, 불 나기 전인 거 아닙니까? 경계, 이것도 화재 나기 전에 진압, 결국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화재 전이다. 진압은 화재 후다. 그래서 화재 전과 화재 후를 다 다루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다 보면요, 화재 재난재해,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요. 지금 뭐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죠? 사람의 목숨 중요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구조 구급 활동을 한다. 구조 구급 활동을 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뭐를 얻고자 하는 거죠? 국민의 생명,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현대 국가가 국민의 생명, 그리고 어떤 신체 재산 이거를 보호한다. 현대 국가의 의무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많은 사람의 안전, 그리고 또 어떤 질서 유지, 복리 유지, 질서 유지하고 복리, 많은 사람의 이익이 가도록 어떤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이 이 법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볼게요. 잘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방기본법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단순히 화재와 관련되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범위가 늘어났어요. 화재가 아니라도, 화재는 물론 되고요,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하는 거, 그것까지 소방기본법의 목적에 들어간다. 그렇게 했으면 국민 생명 신체 보호하고 많은 사람의 안전 질서 유지, 복리 증진이 되도록 이바지하고자 만든 법이 소방기본법이다. 굉장히 거창하게 나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소방기본법과 관련해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 법의 구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소방기본법이 있다. 기본법이 있다. 이 법은 법률인 거 아닙니까? 법률요. 그리고 이 법의 밑에 보면요, 소방기본법 시행령이라는 게 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법 밑에 보시면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이 있다. 시행규칙이 있고, 이 법령은 요거는 총리령으로 되어 있다. 다른 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나 한번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려봅니다. 이런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되고 개정되잖아요. 재개정. 그러다 보니까 한번 재개정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틀만 잡아놓고 이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해놨다. 집행과 관련되는 거는 여기서 다루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총리령입니까? 지금 소방과 관련되는 거는 국민안전처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국민안전처는 부령을 발할 수 없기 때문에 국무총리 소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리령으로 시행규칙은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한번 봅니다. 그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밑에 3절에 보면 용어 정의가 나왔잖아요. 용어 정의는 거의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정확하게 보시면요, 용어 정의에 뭐라고 나왔죠? 소방 대상물이 뭐고, 그리고 그것 말고 관계지역 관계인, 그리고 소방본부장, 소방대, 소방대장 각각 정확하게 한번 용어 정의를 내려보고 그리고 지나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볼게요. 먼저 같이 봅니다.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기 봅니다. 여기 타이틀은 용어다. 그리고 첫 번째, 소방 대상물이다. 대상물이다. 결국 소방 대상물은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소방기본법이 적용되는 물건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소방 대상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법이 적용되는 물건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건축물도 해당된다. 가장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차량, 차도 해당이 된다. 차량.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선박도 나왔는데 여기서 선박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저는 다 안 쓰지만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선박법에서 규정된 선박으로서 항구에 메어둔 선박의
반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메워둔 선박, 메워둔 선박. 왜 그랬습니까? 어떤 항해 중인 선박은 지금 소방 대상물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선박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항구에 메워뒀을 때는 소방대가 가서 불을 꺼준다. 그렇지만 항해 중인 소방대산물, 선박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소방대가 쫓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어요. 자체적으로 불을 끄라는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했고요. 또 선박 건조 구조물이라는 게 있었죠. 선박 만들기 위해서 조선회사에서 어떤 만든 구조물, 그런 것도 해당이 됐고요. 또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산림, 그 밖에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요게 바로 소방 대상물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봅니다. 한번 봅니다. 관계 지역은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 소방 대상물이 있는 지역이에요. 소방 대상물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옆에 이웃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봅니다. 여기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런데 일로 바로 들어가서 접근해서 불을 끄는 것보다 요로 가서 이렇게 접근해서 불을 끄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관계지역이라고 한다. 왜? 관계지역에는 소방 공무원이 들어가서 불을 끄러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업무를 보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넓혀놨다라고 봅니다. 또 그리고 관계인이라고 얘기가 나왔죠. 관계인은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만 그랬습니까? 저는 소점관이라고 해요. 소유자, 그리고 점유자, 그리고 관리자, 이런 사람들을 묶어서 관계인이라고 한다. 이런 개념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소방 공무원이 현장 가서 뭔가 지시를 하고 그럴 때 소유자한테만 지시를 할 수가 있고, 장부 가져와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소유자가 재산이 많아가지고 빌딩이 여러 채가 있다든지 외국 가서 살거나 할 때 업무를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계인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고 그 범위를 확장을 시켜놨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소방본부장하고 얘기를 해놨죠. 본부장은 시도에서 소방과 관련되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일종의 부서장이에요. 부서장. 요걸 소방본부장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은 실무 책임자라고 여러분 봅니다. 실무 책임자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방대가 있죠. 소방대는 불을 끄고자 하는 그런 조직이다. 또 인명구조 같은 걸 하고자 하는 조직이다. 그런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소방공무원도 구성원이죠. 그리고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기 보면요, 거기 의무소방대원도 그랬죠. 의무소방대원도 그랬죠. 그리고 또 의용소방대원도 그랬죠. 의용소방대원. 그래서 봅니다. 의무소방대원은 어땠죠? 의무소방대를 빼주고요. 의무소방원은 어땠죠? 병역에 가름해서 소방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에요. 의용소방대원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이렇게 희망하는 자에 의해서 구성된 민간 조직이에요. 소방공무원만 가지고 소방대를 운영하기는 너무 인원도 적고, 또 소방공무원으로 전무하려고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조직들을 다 합쳐서 소방대라고 한다. 그리고 이 조직의 장을 소방대장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소방대장에서는 여러분이 눈여겨보실 게 뭐죠? 소방본부장, 서장 등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결국 쉽게 얘기하면요, 현장 지휘자, 현장 지휘관을 얘기한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근데 또 하나 봅니다. 보시면요, 지금 여기 시도지사가 있고, 시도지사 밑에 소방본부장도 있고 소방서장도 있어요. 시도지사는 쉽게 얘기하면 뭐죠? 자기 관할 지역 내에서 소방과 관련되는 포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자예요. 책임자. 본부장은 실무 책임자잖아요. 서장도.
그러다 보니까 본부장, 서장은 소방과 관련돼서 시도지사의 지휘 감독 아래 놓여 있어요. 그 지방자치법에 보면요, 시도의 소방 관련되는 책임자를 누구라고 규명했냐면 시도지사로 규명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그리고 소방 업무와 관련해서 뭐 국가의 의무도 있고 시도지사의 의무도 있다. 그런데 의무 제대로 하기 위해서 뭔가 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계획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어떤 이렇게 봅니다. 국가, 또 그리고 어떤 시도지사의 의무다. 시도지사의 의무다 그래 놓고 국가에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 국가는 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까? 종합계획을, 소방과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그랬잖아요. 5년마다 수립하고 이거대로 시행을 한다. 집행을 한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어땠죠? 종합계획의 틀 안에서 종합계획 이 범위,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요, 어떤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이 계획은 매년 해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닙니까? 이거는 큰 틀을 잡아주는 계획이고 요거는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그래서 국가와 시도지사의 역할, 요거를 규명을 해놨다. 그래서 이게 잘 봅니다. 종합계획, 세부계획, 5년, 매년. 요 구분도 꼭 이어서 봅니다. 이제 그리고 119 종합상황실과 관련되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제가요. 119 종합상황실, 그걸 떠나가지고 한번 상황실의 개념을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상황실의 개념이 어땠죠? 상황실에 뭔가 보고나 이런 거를 받잖아요. 받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거를 필요한데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보고 어떤 뭔가 정보 이런 거를 수집을 해요. 또 신고도 받아요. 그런 다음에 필요한데 전파 또는 보고하는 게 바로 상황실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볼게요. 뭐 재난 일어날 때 상황실 있죠? 선거하고 나면 선거 종합 상황실 있죠? 또 화재와 관련해서 119 종합 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그런데 119 종합 상황실 설치 운영권자가 누구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요 앞에 119 종합이잖아요. 119 종합 상황실 설치하고 운영하는 게 누구였죠? 설치하고 운영하는 거. 요것도 잘 봅니다. 국민안전처장 그리고 어떤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그렇다라고 봅니다. 여기 봅니다. 요거 이렇게 하면 국민안전처장이거든요. 그리고 본부장 그리고 서장이 그렇다. 과거에는 소방방재청장이었지만 소방방재청이 어떤 폐지가 되면서 국민안전처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또 뭐라고 했죠? 여러분 그 다음에 가셔가지고요, 핵심 정리 박스에 있는 내용은 꼭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거기 있잖아요. 여기서 각각 인력과 장비를 갖춘다. 그래 놓고 어떤 중요한 보고 같은 거 받고 정보 들어오는 거 착수합하고 필요한데 전파하고 보고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과 장비가 뭐가 있었습니까? 통신 장비가 있어야 되고 전산 장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얘기가 여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근무 방법이 어땠죠? 종합상황실은 근무 시간에만 하루에 8시간 근무 안 하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1년 365일 24시간 운영 체계를 갖춰놔야 돼요. 이런 게 바로 119 종합상황실에 관련되는 그런 얘기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래 놓고 거기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봅니다. 보시면요, 종합상황실에 실장이 있다. 실장은 그 중에서 근무자 중에서 가장 직위가 높은 사람, 그리고 또 근무자가 중에서 최고 직위에 있는 사람이 2사람 있을 때는요, 그때는 선임자가 한다. 선임자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거기 근무자가 만약 뭐 이렇게 직급이 똑같은 사람이, 직위가 똑같은 사람이 2사람이다. 근데 둘 중에서 한 사람이 현재 직위에 어떤 직위가 된 게 가장 빠르다. 그 사람이 선임자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뭐 각종 발생사고, 신고 접수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 실장의 업무 중에서는요, 과거에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서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서 유사한 거는 또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디귿번을 봅니다. 디귿번 잘 유심해서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급 소방기관에 대해서는 지령을 하는 거잖아요. 하급, 자기보다 밑에 하급 기관에 대해서는 출동과 관련되는 지령, 명령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떤 동급 이상일 때는 뭐라 그랬죠? 지원 요청을 한다 그랬잖아요. 동급 이상일 때는 지원 요청을 한다. 이거 나중에 문제를 보면은 이해가 되시겠지만요. 만약 하급 기관에다가 요청하고 동급 이상에다가 지령,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한번 이렇게 봅니다. 내가 종합상황실장이다. 그런데 지금 어디서 화재 또는 재난이 크게 났다. 그래서 그 보고를 접수받았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정한 소방기관에다가 가서 출동을 하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 소방본부 상황실에 근무한다. 소방서에다가 할 때는 어떤 출동 지령. 그렇지만 뭐 어떤 내보다 상급 또는 동급일 때는 명령을 하는 건 아닌 거 아닙니까? 요청을 한다라고 했다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종합상황실에서 보고를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각각 상급 기관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수를 쭉 나열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요거와 관련해서 뭐 틀리는 거 찾아라, 맞는 거 찾아라 하는 문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여기 볼게요. 종합상황실은 어디 있죠? 여기 봅니다. 소방서에도 종합상황실이 있거든요. 소방본부에도 있어요. 그리고 국민안전처에도 있어요. 안전처에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떠냐면요, 일정한 경우에 일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고에 대해서는요, 여기서 일루 보고 또 여기서 있으면 일루 보고 이렇게 간다. 그게 바로 여러분 교재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 거 아닙니까? 이거를 가지고 거짓말하는 문제가 수도 없이 나왔었어요. 아마 또 나온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요 내용 가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뭐 요거 가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시면요, 거기 다음에 하나에 해당되는 화재가 있었잖아요. 일정한 화재가 있다. 일정한 화재가 있는데 거기 숫자 여러분 주의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망자는 5인 이상, 그리고 사상자가 10인 이상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망일 때는 5인 이상. 이러면은 소방본부에서는 국민안전처로 보고를 해야 돼요. 소방서 같으면은 소방본부로 보고를 해서 상위로 가야 된다. 그리고 사상자가 10인 이상이 발생을 했다. 이거는 다 각각으로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시고요. 그리고 이재민은 어땠죠? 집을 잃어버린 사람, 이재민이 몇 인 이상이었죠? 100인 이상이었다는 거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재산 피해도 볼게요. 재산 피해라고 나왔잖아요. 재산 피해가 이게 몇 억이었죠? 50억 이상으로 어떤 발생한 화재일 때, 그리고 층수 얘기 나왔을 때는 11층 이상 건축물이라고 얘기가 나왔던 것도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가 공부를 할 내용이지만요, 어떤 지정수량이라는 게 있어요. 지정수량 이상이 되면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거 3,000배 이상 위험물 제조, 저장, 취급, 굉장히 규모가 큰 건 아닙니까? 그리고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숙박시설은 왜 그렇죠? 숙박시설은 굉장히 위험 요소가 크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뭐 호텔 같은 데인데요, 거기 카페트 있죠? 또 커튼 있죠? 불 나거나 그러면은 그 연기 그런 게 되게 많이 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각각의 따위들이 그렇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시면요, 소방박물관과 소방체험관이 있는데 각각 누가 설치하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내용도 그동안 많이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렇게 한번 적어 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적으면서 얘기하는 거는요, 그리고 제가 어떤 터치하는 부분은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방박물관도 있고요. 이렇게 봅니다. 소방박물관도 있고,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소방체험관도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소방체험관도 있다. 그런데 봅니다. 박물관은 누가 설치하고 운영한다 그랬죠? 요거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그렇다. 국민안전처 장관이 그렇다. 그리고 여기 소방체험관,
여기 안에 피난체험관도 있거든요. 요거는 어떻습니까? 시도지사가 설치하고 운영을 한다라고 정리를 해봅니다. 이게 엇갈리게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꼭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박물관에는 박물관장 한 사람, 또 그리고 부관장 한 사람, 그리고 뭐 이런 사람을 국민안전처 장관이 임명한다 그랬고, 또 박물관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그래서 7일 이내 운영위원회를 둔다 하는 거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시면요, 어떤 종합계획과 세부계획은 앞서 잠깐 얘기를 드렸잖아요. 종합계획은 국가에서 수립 시행한다. 그리고 세부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 시행한다. 그런데 국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누군가를 정확하게 지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 국가 기관이 두말할 것도 없이 국민안전처 장관이 된다. 왜? 화재와 관련해서는 국민안전처가 주무부서니까. 그래서 여기 봅니다. 여기 앞서 나왔던 거 봅니다. 종합계획이 있었죠. 종합계획, 그리고 그 다음에 세부계획이다. 세부계획. 종합계획은 누가 해? 국가가 수립 시행한다 그랬죠? 그 국가가 쉽게 얘기하면 국민안전처 장관이다라고. 안전처 장관이 국가의 대표 기관으로 그렇다. 이거는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시행한다. 그리고 5년마다였죠. 이거는 매년이었죠. 그리고 그 계획에 들어갈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몇 가지만 봅니다. 뭐 정책의 기본 방향, 큰 틀이니까 기본 방향을 잡아놓는다. 그리고 필요한 장비 구비를 한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뭐 국가에서 나선다라고 봅니다. 또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뭐 이런 따위가 그 내용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 총칙에서 마지막 쪽을 봅니다. 소방의 날이 언제죠, 여러분? 11월 9일이다. 왜? 119하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여기 뭐 국민안전처 장관이 또는 시도지사가 어떤 여기 필요한 사안을 시행할 수 있다. 뭐 그거를 기념하고, 또 소방에 대한 어떤 중요성 같은 거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또 명예직 소방대원 위촉은 누가 할 수가 있다 그랬죠? 국민안전처 장관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대해서 할 수가 있다 그랬죠? 의사상자는 뭐죠? 의로운 일을 하다가 자기가 죽거나 다친 사람, 그렇게 하거나 소방행정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까지가 소방기본법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 중에 골자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문제가 이어지는데요. 그 문제는 어떠냐면요, 매 장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매 장마다요 어떤 기출문제 또는 예상 문제를 엮어놨어요. 어떤 문제는 서로 유사한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유사한 문제를 통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다지기 위해서 유사한 부분이, 똑같은 건 없지만 이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유사한 문제는 하나만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 볼게요. 문제, 여러분들 교재 15페이지에 보면은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나온다. 문제가 나오는데 봅니다. 1번 문제 봅니다. 1번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소방기본법의 재정 목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잖아요. 소방기본법의 목적에 아닌 것. 여러분 요번 시간에 시작할 때 했지만 기억나십니까? 화재 예방 경계, 그리고 진화, 그리고 각종 재난 시에 어떤 인명의 구조 구급,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처 재산을 보호하고, 그리고 공공복리 증진하고, 뭐 이런 따위였잖아요. 근데 그거 해당 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4번이었잖아요. 건축물의 안전한 사용? 이거는 건축과 관련되는 그런 법령에서 나와야 될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1번에 4번이었고요. 그리고 2번 문제도 소방기본법 재정 목적을 어떤 박스 안에 집어넣고 가로 안에 집어넣을 말을 들어가려고 그랬잖아요. 뭐였습니까?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예방 경계는 불나기 전, 진압은 불난 다음. 그래서 경계 진압. 그리고 뭐였죠? 공공의 안녕 질서. 많은 사람이 편안하고 질서 유지가 되고, 그런 내용이었다. 그래서 요 박스 2번 문제를 통해서 소방기본법의 재정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3번, 4번은 서로 관련성 있는 문제라고 보세요. 3번, 4번 봅니다. 결국 뭐였습니까? 이게 소방 대상물 아닌 것 찾으라는 얘기였잖아요. 소방 대상물 아닌 것 찾으라는 얘기였는데요. 그런데 봅니다. 우리가 차량은 달리거나 서 있거나 소방 대상물, 소방 관련되는 법이 적용되는 물건,
그렇지만 선박의 경우를 봅니다. 선박은 어땠죠? 전제가 있었잖아요. 항구에 메어둔 것만 선박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2번 틀렸잖아요. 항해 중인. 그리고 4번 봅니다. 4번 보시면요. 소방 대상물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그런데 한번 봅니다. 우리가 소방 대상물을 나열할 때 항공기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까? 언급 없었잖아요. 여기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기 또 거기다가 운항 중인 그랬으니까 이게 아닌 거로 보도록 합니다. 뭐 아닌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항공기가 일단 일종의 인공물로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했죠? 운항 중이니까 한번 여기 봅니다. 소방대가 만약 경납고 안에 있는 항공기에 불났을 때는 불 끄러 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에서 불나고 있을 때 소방대가 거기까지 쫓아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운항 중인 요 말 때문에 이게 틀렸다고 봅니다. 물론 항공기는 소방 대상물에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거기 인공물 그런 얘기도 있었으니까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운항 중이라는 말이 나와서 틀렸다라고 봅니다. 3번, 4번 각각 틀렸고요. 5번도 그런 거 아닙니까? 소방 대상물로서 옳은 거를 찾으라 그랬죠? 5번도 3번, 4번을 엮어놓은 거잖아요. 어떤 항해 중인 선박, 운항 중인 항공기, 이거는 소방 대상물 아닌 거로 항상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3번서부터 5번까지 한꺼번에 문제 내용이 정리가 된다라고 봅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소방 대상물 있는 장소와 그 이웃하고 있는 장소, 이거를 관계 지역이라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6번이요. 6번 이렇게 봅니다. 소방 대상물이 있는 지역, 그리고 그 이웃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여기 소방 대상물이 있는 지역. 왜 그러냐면요, 경우에 따라서 요로 들어가서 불을 끄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묶어서 관계지역, 관계지역은 소방공무원이 들어가서 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답이 1번이고요. 또 7번에 봅니다. 관계지역 아닌 것 찾으라고 얘기를 드렸죠. 한번 봅니다. 위험물 저장소 주변, 글로 들어가서 위험물 저장소 있는데 어떤 소방과 관련되는 일을 한다. 건물 옥상, 주민대피용 방공은 내부되지만 항해 중인 선박, 이거는 아예 소방 대상물에 해당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7번의 답이 3번이다라고 보고요. 또 8번은 일종의 좀 응용하고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봅니다. 소방기본법에서 정하는 관계인이 아닌 사람, 관계인은 소방 대상물에 뭐였습니까? 소점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그런데 4번 볼게요. 관광버스 안에 승차 중인 승객, 이 사람은 관리하는 의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나머지 1번서부터 2번, 3번은 관리 의무가 있는 사람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8번의 답이 4번이었다. 이게 바로 이해가 안 되시면요, 자꾸 반복을 해보세요. 어떤 그 관리라든지 이런 쪽의 측면 또는 뭐 소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의무가 있는 사람은 관계인, 의무가 없는 사람은 관계인. 거기 관광버스 안에 있는 승차하고 있는 승객은 의무가 없잖아요. 만약 거기 운전기사 같으면 관계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8번의 답을 4번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9번 문제 봅니다. 또 나왔죠? 관계인이 아는 사람. 관계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관계인은 정리할 때 안 외워지시면요, 소점관으로 보세요. 소점관. 소유자, 그리고 점유자, 그리고 관리자. 신고자는 여긴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시고요. 그리고 소방대를 구성하고 있는 게 뭐가 있다 그랬죠? 3가지 있다 그러는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아닌 사람이 여기 자체 소방대원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11번 문제도 볼게요. 11번 문제를 보시면요, 소방대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물어봤잖아요. 11번에요. 소방대장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소방대장은 어떤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를 하는 사람이에요. 지휘. 쉽게 얘기하면 현장 책임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도지사는 여기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죠? 시도지사는 포괄적인 책임자지, 불났을 때 시도지사가 불 끄러 현장 가가지고 소방대 지휘는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도지사는 소방대장이 될 수가 없다. 뭐 이것도 봅니다.
뭐 소방과 관련해서 어떤 그 비용을 갖다가 어떤 뭐 구하고 부담하는 그런 주체는 될 수가 있어도 여기 실무 책임자는 아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이 4번이라고 봅니다. 또 12번도 볼게요. 다음 설명 중에서 올바른 것을 찾으라 하는 게 12번 문제였었는데요. 12번 문제가 올바른 것을 찾으라는 문제다라고 했는데 한번 봅니다. 거기 볼게요. 뭐 거기 2번과 틀린 게 많았지만 2번과 4번을 비교해 봅니다. 2번에 왜 틀렸습니까? 2번 보면요. 보시면요. 관계 지역은 어떤 화재 예방 활동 등에 필요한 지역으로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만을 말한다? 틀린 거 아닙니까?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 이게 있는 장소 플러스 이웃하고 있는 장소, 이것까지 포함이 됐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2번 틀렸고요. 4번 봅니다.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본부장 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얘기인 거 아닙니까? 본부장 서장은 실무 책임자고 시도지사는 포괄적 책임자이기 때문에 요거는 맞는 얘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13번 볼게요. 13번도 정확하게 안 보시면은 요게 틀렸다고 답을 찾기가 좀 곤란했을 겁니다. 1번 볼게요. 특정, 여기 13번은요, 1번은요, 특정이라는 말 때문에 틀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소방 대상물, 이거는 뭐였죠? 소방 대상물은요, 소방 관련되는요, 어떤 법이 적용되는 물건이라고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요 소방 대상물 중에서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는 특정이라는 말이 붙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소방 대상물만을 열거를 해놓고 그 앞에 특정이라는 말을 붙였기 때문에 13번에 1번이 틀렸다라고 여러분 정리합니다. 그리고 14번도 볼게요.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틀린 경우가 많아요. 14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2번 볼게요. 소방대는 소방공무원만을 지킵니까? 세 가지 다 하라 그랬잖아요. 의용소방대원 그리고 의무소방원까지 포함된 개념이다. 그래서 틀렸고요. 또 15번 봅니다. 소방기본법 용어의 뜻이 틀린 것 3번을 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소방대장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 그런데 여기 의용소방대장이 갑자기 튀어나왔잖아요. 결국 소방대장은 뭐냐면요, 소방공무원 중에서 현장 지휘자다. 그 의용소방대장은 소방공무원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15번에 답이 3번이었다라고 보고요. 16번과 17번은 같이 엮여 있는 문제로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16번과 17번은 같이 묶여 있는 문제다라고 봅니다. 16번과 17번은요. 그래서 답이 뭐였죠? 소방본부장 서장에 대해서 지휘감독 누가? 시도지사가. 그리고 자기 관할하는 지역 안에서의 소방 책임 시도지사. 그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18번도 봅니다. 18번, 여기는 18번 뭐라고 나왔습니까?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을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뭐 한자만 써볼게요. 국민안전처 장관, 그리고 소방본부장, 그리고 소방서장. 옳게 묶은 거는 바로 18번의 2번이다라고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보시면서 뭐를 느끼실 수가 있냐면요, 지금 문제풀이는 어떠냐면요, 일종의 어떤 요약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 문제라는 요약집은요, 맞는 내용도 있지만 틀리는 내용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요약집을 통해서 앞에서 한 이론을 어떤 이론 부분에 취약했던 거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또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수합해서 정리한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19번 볼게요. 종합상황실 어디다 운영하죠?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소방서. 아닌 게 행자부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번 봅니다. 종합상황실과 관련해서요, 종합상황실과 관련해서 그 보고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있었잖아요. 소방서에서는 본부로, 본부에서는 국민안전처로. 그러면서 숫자 위주로 보라고 했는데요. 그 밑에 4번 봅니다. 재산 피해는 어땠죠? 재산은 얼마 억 원 이상일 때 그랬죠? 이거는 50억 원 이상인 거 아닙니까? 그걸 10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잖아요.
그래서 4번 틀렸고 1번서부터 3번까지 맞는 얘기지만 그것들도 아울러서 이런 화재 사고 발생했을 때 상황실에서 상급 상황실에 보고한다 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21번 여기도 이어지는 얘기였잖아요. 봅니다. 사망 몇 명 이상이었죠? 5명 이상. 사상자는 몇 명 이상이었죠? 10명 이상. 숫자를 3번에서 거짓말을 했고 22번도 아까 이런 부분 얘기 드리면서 주의를 하시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종합상황 실장에 업무 그래놓고 두 가지를 주의하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뭐냐면요. 거기 하급 소방기관 그리고 동급 이상 소방기관 하급 소방기관에다가는 상황실에서 지령을 할 거 아닙니까? 지령. 위험해 거기 가봐. 출동 지령. 그렇지만 동급 이상일 때는 지령을 하는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지원 요청하고 이렇게 나갔어야 돼요. 이거를 거짓말한 게 바로 지문 3번인 거 아닙니까? 하급에다가 지원 요청 그리고 동급 이상에다가 출동 요청 거꾸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여기 22번에 3번 틀렸다. 과거 기출에 나왔던 얘기예요.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고 느슨하게 봤을 때는 이런 틀린 내용을 고를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확하게 보시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23번 문제 봅니다. 소방박물관 설립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합니까? 소방박물관은 누가 설치 운영하죠? 국민안전처 장관.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 어떤 조직 구성에 관련돼서 필요한 사안을 정하는 그것도 장관이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4번 틀린 지문이다라고 봅니다. 또 24번도 볼게요. 소방박물관 구성 박물관장 1인, 부관장도 1인이에요. 둘이라고 했으니 틀렸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운영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요거 숫자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문제 나온 거는 버릴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리고 25번 봅니다. 25번 볼게요. 거기 보면요. 어떤 소방체험관 누가 설치 운영하죠? 시도지사. 정확하게 정리해 봅니다. 소방박물관 국민안전처 장관. 그리고 소방 어떤 여기 체험관 이거는 시도지사. 그게 바로 26번도 이어지는 똑같은 문제인 거 아닙니까? 27번도 같은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세요. 뭐냐면요. 결국 똑같은 내용 가지고 살짝 조금씩 바꿔가지고 시험에 자꾸 반복이 되는 게 우리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출 이런 거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28번과 29번도 뭐 결국 거의 같은 문제로 구성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제가 지웠지만요. 한번 봅니다. 우리가 종합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세부 계획이 있었잖아요. 세부 계획. 종합 계획은 국가가 수립 시행한다. 이 국가는 국민안전처 장관을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안전처 장관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기가 어땠죠? 주기는 5년마다 하라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5년마다. 세부는 시도지사가 하고 이건 매년이었잖아요. 뭐 요것만 정리됐으면은 여기 과거 기출문제 두 가지 거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각각 5년 5년이었죠? 29번까지 보시고요. 또 30번을 봅니다. 세부계획 누가 수립한다 그랬죠? 시도지사. 이거를 물어본 게 바로 30번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 부분은 쉬운 문제가 나와요. 일부 어려운 문제가 섞이지만요. 그리고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인 31번 봅니다. 소방의 날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 적합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요. 2번 봅니다.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장관도 정할 수가 있고 시도지사도 따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여기 31번에 2번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나름대로 제가 반복되는 얘기지만요. 아주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암기와 일부 어떤 이해를 통하지 않고는 고득점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떠냐면요. 내가 확실하고 정확하게 아는 거는 일단 제껴놓고 내가 외워야 되는데 아직 못 외운 내용 또 문제 풀다가 틀린 내용 이런 것만 2번, 3번 반복해서 봅니다. 그리고 정리된 거 빼놓고 나머지 잘 안 되는 것만 노트 또는 수첩에 정리해서 갖고 다니면서 암기하고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고득점을 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